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브롱코 전시장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성수동 쪽에 위치한 전시장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브롱코가 굉장히 핫한데 아직 국내 몇 대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가 있어서 브롱코 좀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 스타일에 맞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브롱코들은 전부 다 그 일반 브롱코 포도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랩터가 아니고 일반 브롱코인 거죠. 일반 브롱코는 여러분도 더 잘 아시는 것처럼 V6 6기통이고요 2700cc 가솔린 엔진이 들어갑니다. 싱글 터보예요. 지금 이 차는 캠핑 용도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놓은 거고, 다른 차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제 브롱코의 엔진룸입니다. 지금 이 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00cc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지프 랭글러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차들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차는 오프로드 용도로 많이 쓰고 상품 캠핑용으로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요렇죠. 2700cc 에코부스터 엔진 들어가고요 310마력입니다 그리고 한 55토크 정도 되고요. EGR 쿨러가 달려 있어요. 여기 보면 전자식 EGR이 있으니까 이 앞쪽에 보면 가솔린 차임에도 불구하고 EGR 쿨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싱글 터보예요. 저기 보시면 저 아래쪽에 작은 터빈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어차피 이 차가 도강을 해야 됩니다. 몇 미터까지인지 모르지만 도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ECU하고 TCU 같은 게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테이크 파이프도 공기가 도강을 하려면 어쨌든 뭐 1m 정도까지는 도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기가 스로틀 바이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물이. 그래서 인테이크 파이프 이 라인이 안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전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발전기는 안 보여요. 왜냐면 발전기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강하기가 쉬워요. 발전기에 물이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프차나 일반 미국 픽업 트럭들 같은 경우는 V6 엔진에 그 발전기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모습인데 지금 이 차는 발전기가 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프나 다른 차보다는 도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불리한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원래 브롱코는 펜더 라인이 원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체랑 원톤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랩터 같은 경우는 이 펜더 라인이 더 앞으로 빠져나와 있고 이 그릴이 좀 더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 전시장에는 랩터가 없어요. 근데 저쪽에 보시면 저 펜더 쪽에 이 오버 펜더로 이렇게 뭔가 씌워져 있죠. 이거는 튜닝 파츠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륜구동차 탈 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하기 전에 팔아버려 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처음에 왔을 때 저는 랩터인 줄 알았어요. 살짝. 그리고 바퀴는 18인치 밖에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에 브리지스톤 머드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이 차의 그 특징은 6홀이란 얘기예요. 6홀. 여기 지금 휠 볼트가 6개가 달려 있잖아요. 보통 승용차들은 4개나 5개 정도 달려 있고 6홀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륜구동이라든지 아니면 픽업 트럭 이런 것들 6홀 달려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6홀이 달려 있습니다. 휠 볼트가 6홀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 이쪽에 안에 보면 이 디스크하고 벨 하우징 허브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차피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휠 트러블, 바퀴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를 휠 트러블이라고 하는데 그 휠 트러블 각도가 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휠하고 그 다음에 이 차축이 강하게 조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그죠? 대신에 머드 타이어가 껴져 있으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문을 열어보면 프레임리스입니다. 프레임리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쪽에 B필러에 그 기둥이 없잖아요. 그죠? 이 차는 여러분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뜯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리가 프레임리스 형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문짝을 뜯을 수밖에 없으니까 백밀러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짝을 뜯어내려면 문짝을 뜯고도 이제 백밀러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는 저도 지프 랭글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프 랭글러하고 이 차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미국 차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열리고. 참고로 지프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의 승차감이 쓰레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사다리꼴 형태의 이런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브론코를 승차감으로 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브론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사실은 트렁크가 넓지는 않아요. 그렇게. 여기 보시면 롤 케이지가 이렇게 돼 있죠. 지붕도 뜯어내야 되고 트렁크도 뜯어낼 수 있고 문짝도 뜯어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롤 케이지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롤 케이지 때문에 이게 약간 이 실내 공간을 침범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쪽에 이제 반대편에 와서 봤는데요. 자, 이 색깔도 굉장히 예쁘네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자 이렇게 그 양쪽 도어를 다 뜯었고요. 뒤쪽에 탑도 다 뜯어냈습니다. 요게 이제 완벽하게 뜯어낸 상태의 브론코입니다. 아까 그 보여드린 것처럼 문짝을 뜯어내도 백밀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백밀러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지프 랭글러하고 여러분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프 랭글러는 이 천장 루프를 뜯어내도 루프를 가로지르는 바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쪽에서 보면 어찌 보면 약간 개방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자동차 그 차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프를 중간 쪽으로 가로지르는 게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다음 버전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하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지드 엑셀 방식이죠. 정통 4륜구동 차가 요 리지드 엑셀 방식인 거고, 요쪽에 트레일링 암처럼 생긴 요 바 있죠. 예, 요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제 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게 이제 이 4륜구동 자동차를 탈 때 여러분 이 휠의 유격 있잖아요. 유격이 많다 적다라는 부분에서 요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4륜구동 차들 같은 경우는 이 핸들의 유격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고 하면 요거는 좀 이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그 왜 그런지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내를 한번 볼까요? 자, 뒷자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뒤입니다. 뒤에 이제 레그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어쩔 수 없이 이 차는 패밀리카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온로드하고 오프로드를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오프로드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내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넓어 버리면 혹시라도 어떤 오프로드를 갈 때 이 휠 트러블 있죠? 여러분 차가 이렇게 기웃뚱 갈 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그때 뭔가를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 차는 이거의 컨셉에 딱 맞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키가 172인데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 지프 랭글러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곳곳에 이제 이런 손잡이 부분도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손잡이의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브론코라는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문짝을 뜯으면 요 팬더 안쪽도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방수를 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뒷좌석에 가운데 탔거든요. 본 느낌은 아반떼 정도? 아니 조금 더 저기 하면 한 레이 정도의 폭처럼 느껴지는데, 폭 사이즈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핸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차들 같은 경우는 버튼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기아 노브 있죠. 기아 노브도 움직이면 기아가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직결감 있게 잘 납니다. 이렇게 좀 약간 투박할 수는 있는데 기아가 딱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잘 받아요. 조고 셔틀 있죠. 2륜하고 4륜
하이하고 4륜 로우 이런 조그 셔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버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버튼들은 나중에 이거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면 그 싸구려 차들 그 리모컨 있죠? 리모컨 손톱으로 누르면 요거 손톱으로 이렇게 손톱 자국 나잖아요. 요거 다 벗겨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쪽에도 보시면 이 위쪽에도 이렇게 사륜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방수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런 정통 4륜 구동 있죠? 이런 4륜 하이, 4륜 로우 이런 정통 기계식 4륜 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프레임 바디가 적용되어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이 휠의 유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 오프로드를 갈 때 자동차가 요렇게 흔들리는데, 사실은 그걸 잡기 위해서 요 안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 위에다가 이 자동차 캐빈을 딱 얹혀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하고 현가장치나 조향장치는 캐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프레임 바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갈 때 자동차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 차대가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막 찌그러지지 않는 이유인데, 그렇게 하려면 휠 타이어가 움직임이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움직임이 커야 되는 걸 우리는 휠 트러블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휠 트러블이 작으면, 즉 핸들의 조향을 할 때 이 조향의 유격이 작으면 휠 트러블이 있을 때 그 핸들이 팍팍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중고차 팔 때, 이런 정통 4륜 구동 자동차를 팔 때 그 고객님들이 왜 이렇게 핸들의 유격이 심하냐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핸들의 유격이 있어야지만 자동차가 어떤 고르지 못한 노면을 갔을 때 핸들이 급격하게 틀어져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계기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를 켜면 핸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0인치인지 12인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치가 굉장히 커요. 네, 이게 이제 제 한 뼘 조금 더, 제가 손이 작기는 한데 네, 요 정도가 됩니다. 네, 불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얘 어차피 문짝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스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 조종하는 버튼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로고로 브론코라고 돼 있고, 이쪽에도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손잡이의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는 약간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공조기가. 위에 같은 경우도 요렇게, 요건 지프랑 똑같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약 4대 정도의 브론코가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이 펜다 쪽에 이제 튜닝 파츠를 장착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다 거의 순정 모델입니다. 색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런 색깔입니다. 이런 색깔이고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요런 색깔입니다. 이런 색깔. 이 색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색깔도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프나 아니면 픽업 트럭, 또 여기 나온 이 브론코 같은 경우는 정통 4륜 구동 차잖아요. 그러면 왠지 미국 차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강렬하게 원색으로 이렇게 딱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히려 흰색이나 이런 무난한 은색 이런 거보다는 검은색은 당연히 멋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놓고 네, 캠핑 장비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왜냐면은 루프 캐리어가 당연히 장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요 트렁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시트가 있는데 플랫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턱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있죠? 헤드레스트를 뽑아야 이렇게 플랫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뭐 차박을 하려면 이쪽에 뭔가 레벨이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완벽하게
일자로 누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열면 이제 뭐 자키라든지 뭐 기본적인 그런 거 견인고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전원 장치들,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차가 사륜구동이잖아요. 사륜구동이면 진입각도 중요하고 탈출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어예요. 이제 원래 정말 오프로드를 타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도어보다는 투도어, 그러니까 숏바디가 조금 더 유리한데, 또 유리한 이유가 이 휠 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중간에 배가 걸리거든요. 근데 숏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휠 베이스가 좀 짧아지기 때문에 그 진입각이나 탈출각에서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숏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사람이 타기가 불편하고 발판이 있잖아요. 실제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발판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발판 다 망가져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정통 오프로드를 타시는 것보다는 브론코만의 어떤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패밀리카로 쓰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요런 차 가지고 우리가 뭐 장난감처럼 막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차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라는 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더 많죠.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하시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차를 잘 봤고요. 차는 제가 이 관계자분께 이 차를 이게 언제 전체적으로 풀릴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반도체 대란 때문에 얘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브로커가 한국에만 출시되는 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매달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대략적으로라도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정확한 거는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우리 정통 사륜구동이라고 하면 그런 지프 랭글러나 사하라 같은 그런 차들밖에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차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요. 지프 랭글러가 아주 상남자와 같은 그런 깍두기의 모습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브론코는 뭔가 조금 더 그것보다는 좀 단정한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좀 떠오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렇게 그냥 순정형 상태로 아무런 튜닝 파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돼 있지만 미국 차들 같은 경우는 튜닝 파츠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많은 튜닝 파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정통 사륜구동 차들 같은 경우는 이게 휠 아치가 얘는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극한의 오프로드를 하려면 이 휠 아치가 사실은 요 동그란 모양이 아닌 약간 이렇게 약간 각진 모양으로 하는 게 휠 트러블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모양은 조금 더 정갈하게 나올 수는 있어도 진짜 오프로드에서는 요 휠 아치가 너무 동그라면 조금 불리해요. 설계자분이 또 잘 설계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좀 더 많이 풀려서 튜닝 파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양하게 튜닝을 해서 나오는 차가 좀 있으면 보고 싶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경 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편집해서 최대한 빨리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심중고차 이진영이었습니다.